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선물거래 왕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거래 실습 영상입니다. 입출금부터 거래소 메뉴 설명, 매수, 매도, 주문 넣는 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선물거래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법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받은 코인을 팔아서 선물 거래를 준비하는 법, 선물 거래 화면을 통해서 메뉴 설명을 드리고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법, 마지막으로 거래 종료 후에 다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탭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실습해 볼 거고요.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지원을 안 하는데 탭비트는 한국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처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어 지원이 되는 탭비트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탭비트 거래소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입 링크가 보일 건데요. 이 가입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입은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메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 적으시고 밑에 get the code라고 있는데 코드를 받다를 누르시면은 이 위에 적은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인증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최소 8자리거든요. 그래서 최소 8자리 이상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레지스터를 누르시면은 가입은 손쉽게 완료가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할 건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바로 안 뜨면 좌측 상단에 탭비트 로고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나오는데 우측 상단에 지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국어가 안 뜨죠? 처음에는 한국어가 안 보이는데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그때 여기서 한국어가 뜨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하실 거고 모바일로 거래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 이제 어플을 받으셔서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PC 홈페이지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메일이랑 비번 치시고 드래그 퍼즐을 풀면 인증번호가 날라올 건데 그 인증번호를 한번 더 치시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플을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플 QR로 로그인도 가능하시고요. 로그인은 제가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해지니까 우측 상단에 지구 모양 아이콘 눌러서 여기 한국어 보이시죠? 한국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래소 메뉴들이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 메뉴에서 자산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가 뜰 건데 현물을 클릭해 줍니다. 현물 메뉴 들어오면은 여기 총자산이 별별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총자산 옆에 눈 감겨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 실제 숫자로 보이게 되고요. 좌측에 있는 메뉴들은 개요는 전체적인 내 지갑의 메뉴를 보는 거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하고 다르게 뜨는 게 뭐가 있냐면은 국내 거래소는 KRW 원화 지갑 하나로 통일해서 다 거래를 하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렇게 현물 지갑과 파생상품 지갑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지갑 같은 경우는 현물을 주고받고 거래할 때 쓰는 자산들이고 파생상품은 선물 거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현물 지갑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팔아서 파생상품 지갑으로 전송을 시켜야 선물 거래를 할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물 지갑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코인을 받을 건데요. 해외 거래소는 은행으로 바로 입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전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입금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코인 선택이 있는데 코인 선택은 처음에 USDT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USDT는 달러 코인입니다. 국내 거래소도 USDT를 취급을 하긴 하는데 이 테더라 불리는 코인이 전송할 때 전송 수수료가 1달러로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송할 때는 전송 전용 코인, 송금 코인들을 주로 쓰는데 리플 아니면 트론을 많이 쓰고 전송 속도가 리플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리플을 전송 코인으로, 송금 코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리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DT를 클릭하면 코인 검색 화면이 뜨는데 리플이 바로 보이기도 한데 만약에 안 보일 때는 코인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XRP를 쳐주시면 돼요. XRP가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XRP를 눌러주시고 밑에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하나만 뜨니까 선택해주시고 처음 가입했을 때는 여기 뭐라고 뜨냐면은 주소를 생성해야 된다고 뜨니까 그 주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안내문이 뜨는데 주소와 태그 모두 필요합니다라고 뜨거든요.
일단 먼저 눌러볼게요. 주소라는 거는 은행의 계좌번호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코인에 따라서는 이 주소만 필요한 코인이 있고 이 태그, 메모라고도 하는데 이 태그가 필요한 코인이 있거든요. 트론은 주소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고 리플은 태그까지 꼭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계좌번호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나중에는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리플을 쓰도록 할 거고 태그를 빼먹거나 하면은 전송은 메뉴상으로 되는데 코인이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반드시 주소와 태그를 꼭 둘 다 붙여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와 태그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다가 붙여 넣으면은 지금 이 탭비트 주소로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업비트에다가 출금 주소에다가 붙여 넣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창을 닫지 마시고 대기 상태를 두시고 창을 하나 새로 띄워서 업비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탭비트로 보낼 리플을 살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이 없으면 이 코인 검색에다 리플을 쳐주시면 되고 이 리플 눌러주시고 드래그 내리시면은 매수 창이 있죠. 빠르게 주문을 위해서 시장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10만원 정도만 먼저 사볼 거고요. 매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매수 확인 접수되었습니다.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사진 거고 상단에 입출금 메뉴 가보시면은 하루 동안 보지 않기 누르시고 좌측에 코인이 사졌을 경우는 리플이 이렇게 뜹니다. 사진 게. 그래서 이걸 눌러서 리플을 누르시면은 내역이 뜨는데 우리는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할 거기 때문에 출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내문이 뜨는데 100만원 이상 출금의 경우 연동되는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가 지원되는 해외 거래소는 업비트에서 이 트래블룰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0만원 미만으로만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200만원 보낼 거면 한 90만원 정도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보내야 하는데요. 이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무리하게 안 보내는 습관도 들이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거래소가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10만원이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은 최대 그리고 출금 신청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 아까 우리 리플 네트워크 선택했으니까 동일한 네트워크 맞죠? 확인.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아까 탭비트 주소 그리고 태그를 둘 다 쳐주시면 돼요. 다시 탭비트 화면 가셔서 오른쪽 네모 두 개 이게 복사 버튼이거든요.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태그 같은 경우 숫자로 되어 있다고 내가 손으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오타가 나거나 해버리면은 공중으로 뜰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련이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는 네이버나 카톡 등으로 인증을 하는 건데 저는 네이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증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리플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 출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편집하고요. 송금이 완료되면은 여기 출금 진행 중이 출금 완료라고 바뀌거든요. 바로는 안 뜨고 새로 고침해야 되니까 다른 거 눌렀다가 다시 입출금 리플에 보면은 출금 내역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금 완료로 바뀌었을 때 다시 탭비트로 들어오면 되고 일단은 여기도 실시간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메인 화면으로 가 있다가 입금 완료됐을 때쯤에 다시 자산으로 눌러보면은 이 자산 금액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출금 완료로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탭비트로 가셔가지고 자산을 보시면은 자산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현물을 다시 가셔서 리플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선물 거래를 하려면 USDT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니까 상단에 현물 눌러주시면 현물 마켓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BTC USDT 비트코인으로 돼 있는 거를 XRP를 검색해서 리플로 바꿔줘야 되는데 XRP 슬래시 다음에 USDT라는 게 있고 USDC라는 게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슬래시 뒤에 있는 코인과 페어, 쌍이라는 건데 만약에 USDT로 돼 있는 거를 들어가서 리플을 팔면 USDT로 바뀌는 거고 USDC로 돼 있는 걸 들어가서 리플을 팔면 USDC라는 코인으로 바뀝니다. 우린 USDT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줘야겠죠. XRP USDT를 선택하시고 우측에 우리는 팔 거니까 판매를 눌러줍니다. 사용 가능해 106 리플 있죠. 이거를 빨리 팔기 시장가로 해주시고 수량 최대 100%에서 판매를 눌러줍니다. 그럼 주문 완료가 뜨고 다시 자산의 현물을 가보시면은 이제 리플이 0이고 USDT가 70달러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 지갑에 있는 USDT를 파생상품 선물 지갑으로 보내야지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거 보내는 건 입출금이고 내 계정 안에서 돈을 왔다 갔다 옮기는 건 여기 송금 메뉴로 하면 됩니다. 송금 눌러주시면 코인 어차피 USDT가 메인으로 뜨니까 현물 코인을 파생상품으로 보내겠다.
최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거래 다 끝내고 다시 업비트로 보낼 때는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선물 지갑에 있는 거를 현물 지갑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현물에서 선물로 보낼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금액만 최대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산이 줄어들고 파생상품 지갑을 가보시면 $70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할 거고요. 선물 마켓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에서 무기한 선물을 눌러줍니다. USDT 무기한 선물로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좌측에 코인 선택하는 게 있는데,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는 처음에는 안전한 비트코인을 먼저 선택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코인 바꿀 경우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 기본적으로 화면은 현물 마켓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측에 이제 선물 거래 화면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은 1일로 바꿔서 우클릭하고 리셋 차트에서 이렇게 일봉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선물 거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교차 10x, 10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마진 모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진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개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할 때 투입하는 증거금, 투입금을 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진 거래라는 거는 그 증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한다고 해서 마진 거래라고 하는 거고, 롱숏 거래를 한다고 할 때는 선물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선 선물 거래라고 통칭을 할 거고, 어쨌든 이 마진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교차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은 교차로 하지 마시고 격리로 바꿔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는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격리로 바꾸고, 레버리지는 롱숏 따로 가능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다른데 보통 100배에서 150배 사이로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처음 하실 때는 위험하니까 10배 이하로만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0배로 해놓고 확인해서, 여기 맨 윗줄은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오픈과 정산이 있는데, 오픈 정산은 말 그대로 매수 매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지션이란 거는 주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문을 연다, 매수를 한다. 그리고 정산이라는 건 정리란 뜻이죠. 그래서 포지션 정산이란 거는 주문을 정리한다, 매도한다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오픈해 두고, 그 다음에 빠른 매수를 위해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지정가로 할 경우는 여기 가격을 쳐주시거나 오더북에서 클릭을 해서 이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정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시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가로 해서 빠른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가능에 여기 $70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거래량을 10%만 일단 사보도록 할게요. 레버리지가 10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61라고 거래량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롱 오픈, 숏 오픈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 오픈, 롱은 내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보는 매매를 롱이라고 부르고, 숏은 내가 산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걸 숏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롱을 할지 숏을 할지 자기가 이 코인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롱을 하면 되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숏을 오픈하면 됩니다. 일단은 롱을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 주문량이 있는데, 최소 주문량이 레버리지 곱한 거래량이 87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로 사볼게요. 20% 하면은 $122죠, 거래량이. 그래서 롱을 오픈하고 주문 제출 완료라고 뜨면은 밑에 쪽에 이제 포지션 주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 거래 화면이 뜹니다. 만약에 지정가로에서 체결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여기 미체결 주문에 가면은 주문 안 들어가게 뜨는데, 이때는 오른쪽에 모든 최소가 모두 취소거든요. 이 취소를 누르면은 주문이 걸린 게 사라지니까 다시 주문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장가로 해서 바로 주문을 들어가셔서 포지션을 바로 체결되게 하고, 이 현황 화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기 초록색일 때가 있고 빨간색일 때가 있는데, 롱 매수 주문일 때는 초록색으로 뜨고 숏일 때는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x도 레버리지 10배도 롱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뜨는 거고, 그 다음에 BTC USDT, 이거는 코인 이름입니다. BTC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USDT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고, 보유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곱한 총 거래량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8.7가 들어갔는데 레버리지 10배가 곱해졌기 때문에 $87가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평균 진입가는 매수 가격이에요. 내가 지금 매수 가격이 $87,146에 매수가 주문됐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달러로 뜨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 원화 기준으로 보는 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는 달러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87,146에 진입을 했고,
마진은 실제로 내가 투입한 금액을 말한 겁니다. 실제로 8.7달러가 투입이 됐고 10배 레버리지를 곱했기 때문에 87달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장 평균 가격은 현재 비트의 가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 평균 가격, 다른 거래소까지 포함한 시장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거래소마다 살짝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으로 실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실현 손익, 이거는 아직 실현이 안 된 손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수익일 경우는 초록색으로 뜨고 내가 손실일 경우는 빨간색으로 뜨고요. 지금은 0.03달러 수익 중이다. 밑에 퍼센테이지도 같이 뜨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실현 손익은 이제 실제 내가 거래를 종료했을 때 누적되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걸 수 있어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우리는 미실현 손익을 위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강제 청산 가격. 다른 거는 보시면 글자가 흰색으로 뜨고 뭐 수익에 따라 초록색, 빨간색 뜨는데 지금 얘만 노란색으로 떠 있죠.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포지션 청산이라는 건 원래 정리를 뜻하는 거라서 그냥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강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강제 청산이라는 거는 내 자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강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종료해버리는 가격을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마진 거래,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현물 거래랑 다른 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이 1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을 때 주식이나 뭐 해외 선물 같은 대여계좌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대출 받는 개념으로 해서 빚도 생기고 하잖아요. 코인은 그런 빚이 생기고 그런 개념은 없는데 대신에 거래소에서 임의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면은 계속 난 상태로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도 내 손실을 다 자기들이 감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청산가격에 들어와서 내 자본이 0이 된, 마진이 0이 돼버린 순간이 되면은 거래소에서 가차없이 거래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제청산가격은 강제 종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8,657달러 부근이 됐을 때는 거래소에서 더 이상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거래를 종료시켜버린다. 레버리지를 적게 쓰면 쓸수록 이 강제 청산 가격은 안전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10배 레버리를 썼기 때문에 10배를 쓴 만큼 강제 청산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78,000달러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봉상으로 이쯤까지 떨어지면은 강제 청산이 될 거다. 이게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예상 강제 청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에 왔을 때 청산 당하는 거니까 이 부근에 오기 전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직접 종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강제 청산돼 버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래를 종료를 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포지션 청산 메뉴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쓰게 되고, 밑에 보시면은 이 시장가 청산이란 걸 누르면은 바로 그냥 즉시 이 거래가 종료돼 버리고, 만약에 내가 지정가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지정가 가격을 치시고 포지션 청산을 누르시면은 지정가 종료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버스라는 건 뭐냐? 가격 변동이 왔다 갔다 심할 때 내가 만약에 롱을 주물렀는데 갑자기 코인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숏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 리버스를 누르면 지금 이 조건 그대로 롱이 숏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종료할 거니까 시장가로 한번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가 청산을 눌러주시면 바로 주문이 사라지죠. 이번에는 숏 주문을 넣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장가로 20%한 상태에서 숏 오픈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주문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뜨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강제 청산 가격이 롱일 때랑 달라요. 롱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보는 구조고 내려가면 청산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제 청산 가격이 내 매수 가격 밑에 쪽에 있지만, 숏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제 청산 가격도 위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000달러가 되면은 강제 청산된다. 87,000 쪽이니까 9만이면 한참 위에 있죠. 이 위쪽, 안 보이는 위쪽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청산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종료를 해볼게요. 시장가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격리 교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주문을 들어간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교차 마진을 한 다음에 교차로 10배 해서 20% 해서 롱을 들어가 보면, 다른 거는 격리일 때랑 똑같은데 지금 다른 게 강제 청산 가격이 다르게 뜨는데, 아까 격리일 때는 강제 청산 가격이 78,0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강제 청산 가격이 17,000 엄청 내려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났냐면은 이 교차 눌렀을 때 설명을 보시면은 동일한 자산의 교차 마진 잔고를 공유합니다. 잔고를 공유한다고 돼 있죠. 지금 87달러 중에서 8.7달러를 들어가 있고 나머지 60달러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갑에. 근데 격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 있는 마진과 이 잔액이
별개이기 때문에 격리라고 하는 거고, 교차 같은 경우는 이 잔액 61달러까지 내 주문에 같이 담보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8.7달러가 들어가 있지만 이 사용 가능 잔액인 61달러까지 전부 다 같이 주문에 같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는 말 그대로 내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한 번에 같이 투입해서 쓰는 거고, 실제 8.7달러가 투입돼 있지만 나머지 60달러는 뭐에 쓰냐? 이 청산가를 늘려주는데 쓰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61달러가 남아있는 동안은 강제청산가액이 여유있게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 교차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굳이 격리를 왜 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샀는데 갑자기 5만 달러까지 확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일이 생기겠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격리일 경우나 우리가 현물일 경우는 가격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하면 물타기라고 해서 평당가가 낮춰지잖아요. 평당가 낮춰지고 안전해지잖아요. 근데 교차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할 경우 오히려 강제청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 사용 가능 잔액을 써서 추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가능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청산가가 위험해지는 건데, 한번 실험해 볼게요. 20%를 더 사보겠습니다. 추매를 해보면 지금 가격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추매를 해보면 강제청산 가격이 52,000까지 확 올라갑니다. 아까 17,000이었는데 20% 추매했더니 사용 가능 잔액이 10달러 줄었는데 갑자기 강제청산 가격이 확 올라갔고, 만약에 남아있는 걸 전부 다 내가 추매를 했다. 지금 최소 주문량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를 다 못 사는데 사용 가능 잔액이 16달러 남아있는데도 강제청산 가격이 76,0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아까 격리일 때 강제청산 가격이 78,000달러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격리랑 교차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잔액이 없을수록. 그래서 격리나 현물은 가격이 떨어질 때 추매를 하면 할수록 안전해지기 때문에 추매에 좋은 게 격리, 그리고 교차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에 들어갔을 때 이 한 번이 딱 정확한 좋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청산 가격이 여유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데, 추매를 할 일이 생기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운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가능하면 격리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교차로 하시든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격리로 시작을 해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레버리지가 더 높아져 버리면 한번 추매할 때마다 교차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격리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교차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격리는 청산당했을 경우 여기 들어가 있는 마진만 없어지고 사용 가능 잔액은 그대로 지갑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교차는 청산당하는 순간 이 잔액까지 같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내 마진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 잔액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70달러 있던 게 0이 돼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교차는 청산 당하긴 힘들지만 한번 당하면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가 청산으로 거래를 종료하고, 이제 내가 거래를 다 종료했다고 했을 때 다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려고 하면은 다시 자산에서 송금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화면에서도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사용 가능 잔액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송금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면 위아래가 바뀌면서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보낼 수 있게 바뀌고, 여기 최대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사용 가능 잔액이 0으로 바뀌죠. 그리고 자산에서 다시 이번에 파생상품 지갑을 가보시면은 파생상품 0이 돼 있고, 현물 지갑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송금 완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려고 리플을 사기 위해서 현물 마켓으로 가서, 지금 리플이 그대로 설정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면 리플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까는 판매를 했지만 이번에는 구매를 해서 시장가로 100% 구매를 누르시고 다시 자산 여기서 출금하셔도 되고, 현물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리플이 사줬죠. 여기서 리플 옆에 출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온체인과 내부가 있는데, 내부는 이제 탭비트 거래소상 이동이고 우리는 이제 바깥 거래소를 보낼 거니까 온체인 그대로 두시고, 코인 리플, 네트워크는 리플, 주소와 태그는 이제 반대로 업비트에 있는 입금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로 가셔가지고 업비트 상단 입출금 메뉴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리플을 눌러서, 없으면 여기다 리플 찾아주시고 리플을 눌러서 이번에 입금 받을 거니까 입금을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은 안 되니까 100만원 미만만, 그래서 입금 주소를 복사, 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태그도 반드시 까먹지 말고 복사, 붙여넣기. 보시면은 비썸 업비트 등에는 700USDT까지만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출금 내역에 뭐든 해서 확인
이거는 이제 핀 비밀번호를 설정 안 돼 있으면 설정하러 뜰 거고, 처음에는 뭐 메일이나 문자로 인증하러 뜰 건데, 핀 비밀번호를 설정한 상태에서는 비밀번호만 쳐주시고 인증번호까지 인증해 주시면은 출금이 완료됩니다. 제출 완료가 뜨면은 지금 처리 중이라고 뜰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이기 때문에 한 3분 이내로 업비트로 송금이 완료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업비트에서 원화거래소에서 리플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매도에서 시장가로 100% 최대해서 매도를 하시면은 매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탭비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업비트에서 출금하고 다시 입금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가능하면은 고배율 레버리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10배 이하로만 거래를 하셔서 처음에 안전하게 먼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교차든 고레버리지든 본인이 성향에 맞게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각종 이벤트 같은 것들 생기면은 제가 바로바로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